안녕하세요. 양지국정의 백호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그거 이외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따로 이제 적어두는 란이 있어요. 그런 거를 특약사항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특약 사항에 넣어야 될 이제 문구와 그 문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전세나 월세에 필요한 특약 사항이나 그리고 매매를 할 때 필요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한 곳으로 왔고요. 아파트 전월세 특약 사항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약사항이란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자, 임대인과 매수자, 임차인 간의 특별한 합의를 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가 보통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배장판은 누구 비용으로 하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또 낸다. 이런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구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남기면 서로 이제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났을 때 특약사항을 보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매수 같은 경우 집을 처음 구입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문구도 있고, 복잡한 설명은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제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제 요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갔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첫째 장이 매매 계약에 주로 쓰이는 특약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는 현 시설물 상태 하에 매매 계약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기능, 그리고 보일러가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이 된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고 매매를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작은 문제인데요.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 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하고, 그리고 말소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재반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한다. 네, 이런 문구가 자주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런 문구에 따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부동산을 사실 때 근저당을 많이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근저당을 말소를 해야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잔금일에 동시 이행 관계로 해서 매수인은 잔금을 납부하고 매도인은 그 잔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 말소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이제 매수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치게 되는데,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환이나 말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매도인의 근저당을 매수인이 곧바로 승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대출 이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이유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도 많이 쓰이고요. 다음 장으로는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 대출로 대체할 때는 매도인은 주민등록 이전 등 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동호수,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로 대체할 때 매도인은 주민등록을 잠깐 이전을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매도인의 주소가 지금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그 동호수에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요. 흔히들 이제 갭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은 세입자가 이제 나가는 조건으로, 며칠 날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탄탄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입니다. 현 세입자의 명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제 나간다, 그거랑, 그리고 보증금 받아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예전 집주인이 전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특약사항에다가 넣고요. 마지막으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재산세 같은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부 다 매도인 쪽에서 전부 다 정산하기로 한다. 그래야지 매수인 쪽에서는 깔끔하게 등기도 받고 그 다음부터의 제세,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내게 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은 한번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계약에서 주로 쓰이는 특약사항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분란의 여지가 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그러니까 집주인 대신해서 대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미관상 필요한 거를 아파트 측에서 그쪽에서 이제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금액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사를 나갔을 때는 임대인 쪽에서 그거를 관리소에서 정산을 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들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특약사항에다가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할 때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등에 대해서 좀 분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보통 이제 2년인데 그 계약 기간 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이사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세입자분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면서, 세입자를 대체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중개보수는 집주인 대신에 이렇게 중개보수를 내가 지불하겠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 쪽에서 특약사항을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 배관 연결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 옥정 2편한 세상 2차가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아직 배관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께서 도시가스 배관을 처음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약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도시가스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배관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날이나 아니면 그 날 오전에 세입자의 불편함이 없이 도시가스 배관 연결을 미리 해두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월세 계약에서 주로 쓰이는 특약인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처리팀과의 세입자의 이제 협조 부분입니다.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대리석이 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욕조 밑이나 그리고 세면대 부분이 깨져 있는 경우가 조금 흔해요. 그리고 바닥이 찍힌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세입자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처리팀이 1년에서 2년 정도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문을 열어준다든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빨리 보수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좀 젊은 세대분들은 자신의 집에 못을 박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걸어놓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 집을 딱 봤을 때 못이 많이 박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돈이 얼마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할 때 당시부터 아예 그냥 못이나 벽걸이 TV 등을 설치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거를 꼭 특약사항에다가 넣으셔갖고 나중에 분란의 여지를 얻게 만드는 가장 좀 흔하게 쓰이는 특약사항이니까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특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매매나 그리고 전월세를 할 때 꼭 특약사항 문구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에게 꼭 한번 문의하시고, 그리고 수정할 사항이 있던지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특약사항에다가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이제 협의해서 특약사항에다가 꼭 넣으시고, 안전 거래, 그리고 서로 이제 불필요한 분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한 세상 2차 매매랑 그리고 전월세 부분 같은 경우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양주 옥정의 백호부동산 소장 민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